권익에 대해서는 부패 문제를 용수철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시겠지만 용수철은 조금 힘을 줘서 당기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더 많은 힘을 줘도 또 원상복귀되죠. 그러나 아주 힘을 세게서 당겨버리면 용수철은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저희는 이 탄성을 잃어버리는 그 한계가 어디냐를 고민해 왔고, 이번에 부정청탁 금지법이 그러한 용수철의 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역대 많은 정부에서 수많은 반부패 정책들을 했지만 그 용수철의 탄성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회귀돼버린 결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패 이번에 부정청탁 금지법을 잘 시행해서 이 탄성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의 이 사회 전반의 각종 부패의 관행으로부터 바로잡고 우리 사회를 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의 문제는 어떤 예방적인 부패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민간 부분에 해당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리고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방지법이 그 두 가지 법입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청탁이나 접대나 이런 것이 관행화됐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이 법은 과도한 것이거나 또 심지어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까지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서 청렴이 좀 더 쉬운 공직자의 행동으로 습관해야 된다면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것이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희는 그러한 식으로 효과적인 이 법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71조 봐주시면요. 반부패 3법 나머지 두 법은 민간 부분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공익신고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서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건강과 안전, 특히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을 한 100개 정도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 신고를 통해서 각종 보복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민간 부분에서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인식과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 체계적인 환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이 공공재정이 누수되는 일을 방지하자, 이러한 법 제정 취지가 이 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 등 방지법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패는 원래 그런 것으로 여겼던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좀 벗어나 의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바로 이 청렴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청렴은 단순히 이제 쉽고 공직자들 생활에 몸에 배게 되면 이것이 편안한 것으로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는 추진할 것입니다. 72쪽 되겠습니다. 그림을 봐주시면요. 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사분면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동안 저희가 논란이 됐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기대수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이 사사분면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청탁이라든가 또는 전관예우, 이 불공정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이 부분의 영역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은 개별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신뢰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도 역시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유엔이나 EU 등에서 상당 부분 이 부패의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업의 뇌물 제공 등 부패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또 영국의 뇌물법 등에서 대표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역시 또 일본의 공익통보자 보호법에서의 대상 법률이 427개 법률로도 확대되는 등 개별법에서 굉장한 신고자 보호를 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공익신고법은 보호 대상 신고를 범죄행위, 또 부정행위, 또 환경 침해 등으로 정화돼 신고제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벌칙 등은 물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한 법 많은 부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위 부정 방법으로 정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강력한 환수 규정을 적용하는 등 부정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정청구 금지법을 통해서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등, 또 일반 국민이 부정청구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환수액의 10% 내지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청탁 금지법은 국민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국민 신뢰법입니다. 법 제정 의의를 다시 한번 크게 두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이 법은 부패 빈발나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서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프레임은 공직자나 공적업무 종사자의 보호입니다.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이 법은 청탁받은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법은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 등 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 반환하면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신고라 하면 타인의 부정을 고발하거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했듯이 이 법에 의한 신고는 양심을 행동으로 보이는 표시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양심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주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또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해봤는데 총 41,000개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가 21,113개가 있고요. 언론사 중에서 정기 간행물이 18,000개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역시 적용 대상자인 종사자 역시 공직자 등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한 370만 명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또 수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역시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금지의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였으며 또 국민이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공개적인 방법을 청탁하는 등
부정청탁 예외 사유로 7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78조 위반 시 제재 사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만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또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신고와 처리 절차입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거듭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또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또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이나 조치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에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입니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에 회계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금품 수수에 대하여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회 상기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조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입니다. 앞서 제가 이 법의 제정 의의를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서의 고발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그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금품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공직자가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양심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고 그럴 경우에 이 공직자는 면책이 되는 한편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 사회부 수수 제한입니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 강의 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앞으로 저희가 하위 시행령에서 정하겠습니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또 제공자의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또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였고 형벌이나 과태료와 징계는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이 법의 효율적 운영 방향입니다. 위반 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신고는 양심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고가 활성화되지만 청렴성이 증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익이 증진하거나 공공기관의 벌 수입 증대 또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 신고자의 경우에 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익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진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은 일반 신고자와 같이 최대 20억 원을 지급하고 또 포상금은 일반 신고자의 2배인 최대 2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 운영의 성패는 얼마나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신고를 하느냐, 신고라는 게 아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양심을 하느냐, 그것이 생활화돼서 쉽게 부정한 행위에 물들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 신고의 접근성을 강화해 놓고 있고요. 또 동영상이나 웹툰, 주요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SNS 등 일반 국민이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조 행동강령 개정을 통한 공직자 행위준 강화입니다. 앞에서 법에서 보면 조금 의문이 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부정청탁이 15개 행위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모든 공직사회를 커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화된 행위 기준 내에서 저희가 물론 이거는 공직자들을 규율하는 규제지만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규제가 필요한 청탁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위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닌 행정기준 내부나 지침 등 행정기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규율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법률의 15개 금지 유형 외에 다른 부정청탁을 포괄하고 또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조항을 신설해서 민간의 부정청탁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금품수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직무와 관련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도 지위를 이행한 경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를 위반한 경우 등은 행동강령을 통한 수수금지 위배되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에 여사님들이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 관련 행위기준을 보완해서 지금 정관으로 제출된 부정청탁 금지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내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공직에 처음으로 취임한 사람, 또 고위공직자로 승진한 사람 등 공직 생애 주기별로 해서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부분의 윤리준법 책임성 제고입니다. 그간 여러가지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민간 기업 분야의 윤리성과 부패 개혁의 문제입니다. 저희 국제사회의 국제평가기관에서 저희 나라를 평가하는데도 특히 이 기업 부분의 그 반부패 문제가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정청탁 금지법에서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양벌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윤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뇌물법과 BS 만 500 인증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 기업이 스스로 반부패 청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를 자율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경감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청렴성 확보 장치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법인단체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부정청탁 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법 시행을 위한 실천적 구현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하위 규정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으신데요. 앞으로 한 5월 28일 정도에 이 부분 저희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 부분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입니다.
추진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로 89쪽 되겠습니다. 정관의 주요 내용은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권익이 법안 근거로 해서 공이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 청구로 얻은 부정 이익액은 전액 환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과다 계상, 허위 증빙 제출, 목적의 사용 등은 제재 부과금 부과를 통해 추가적으로 징벌적 환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정이익금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소액의 복지급여는 적용해서 배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 부과금 부과처분 확정 시 2년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사업 참여 제한, 또 상습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부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서 100개의 법률을 이번에 신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법이나 회사 안전법 등 이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위반 행위가 발견된 형벌 징계뿐만 아니라 불리한 행정 처분까지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준말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1981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33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 법의 실효성이라든가 그것이 국민들한테 크게 작용이 그러니까 영향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법이 청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진화된 부패 예방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특히 개별 공직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의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문화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도 함께 유도해가고요. 특히 학계나 재계, 시민사회 등 각계사회가 중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